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그랑프의 여운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하늘, 정종교, 전원규, 황승호, 박용범,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매경주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급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운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이 5경주다 보니까 2차권 선수 2명만 결승 가고 있고 3명은 결승 가지 못하기 때문에 2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훈련 상태, 몸 상태,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박준성, 정종규, 황승호, 안창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 정종규, 황승호, 안창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박준성, 최동현, 이기호, 권혁진 선수, 충청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준성이 끝까지 대회를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권혁진이 저측이 노려봤습니다만 대회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연합에 나섰습니다. 김태범, 문희덕, 정종교, 황승호, 엄정일, 유태복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태범을 상대로 정종규하고 정종규의 뒷자리를 막혀 나갔었던 황승호가 저측의 승부로 가장 먼저 1, 2차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승호 지난 1호 경주였을 때 낙차 사고 당했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안창진, 김원진, 박철선, 박용범, 박진철, 유재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창진 선수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용범과 박진철은 자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거리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늘, 김동관, 조영한, 김주호, 전원규, 박승민, 정상민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는 직전 그랑프리 준결승전에서 몸싸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주도력은 뛰어났습니다. 선행훈련으로 끝까지 선두권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조영환하고 전원규는 차신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은, 이으뜸, 김민철 파업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은 선수가 3, 4코너 지점까지 빠르게 대회를 주도해 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이후 시속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철은 저측 시도 외선으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손재우, 강진원, 이기주가 한 조를 이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최석윤, 공민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재림, 김태한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준성, 정종규, 황승호, 안창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 정하늘이 강축이죠. 준결승전에서는 마크로 갔다가 몸싸움 밀려났어요. 외선에서 힘을 써봤습니다만 결국 준결승전 극복하지 못하고 2창만 진입했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엄정일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3경주 정종교가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정전하고 유태복이 때려주고 정전이 정종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간다면 2차권 선수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태복 버티기보다는 정전의 직선 출발에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전원규가 객관적인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덕, 김원진, 김주호의 마크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전 그랑프리 때 나름대로 선전팔자 나갔었던 문희덕이 발치대 이점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김원진이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전원규의 뒤를 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원진과 문희덕의 후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서 문희덕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승호 직전 1호 경주 때 아쉽게만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무거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8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창진이나 최동현, 박준성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무난하게 황승호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8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재림, 이승철, 이으뜸으로 이어지는 파업 선수들이 뭉친다면 황승호, 안창진 믿다가 세종팀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까지 함께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 박영범이 직전 그랑프리 때 출전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왜 출전했는지 저는 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회차 출전하면서 아무래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 설행환에 나가죠.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조용하니 직선에서 취입발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보다는 5번을 더 의식해야 되는 경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성급 12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 정하늘이 강축이죠.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준결에서 마크를 했었는데 정재원이 정하늘에게 몸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저치기까지 노려봤습니다만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득점이 되기 때문에 1차만 해도 준결까지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지금은 그날만큼은 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과연 누구를 챙겨줄 것이냐가 관심사죠. 박승민 있긴 합니다. 직전 회차도 그냥 뿌릴 때 나름 선전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엄정일을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승민은 엄정일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박승민이 2착해도 결승 못 갑니다. 하지만 엄정일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19년 이후 4번이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엄정일이기 때문에 정하늘 입장에서는 엄정일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6번 쪽에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태범이 때려주거나 아무래도 4번의 뒷자리를 6번이 아닌 1번이 마크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보다는 직전 회차 확실하게 자신감 찾은 박승민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서울 협공위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무엇보다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물론 기수 차이는 나긴 합니다만 동갑내기 친구 동서울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박승민의 훈련 동참 선수가 전원규고 정하늘의 동참 선수가 전원규입니다.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준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4번, 6번 동반 입상 엄정일과 협공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종교가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교도 지난 그랑프리 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태복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고 정재환이 우미권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명현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정충교가 몰고 가서 짰겠다는 견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 입장에서는 이명현보다는 아무래도 유태복의 선행 활약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태복이 때렸을 때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11초 때 초중반 잘 나와야 초반 때 근접한 시속이 나오고 대부분 11초 때 중반 시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종규가 몰고 가면서 타이밍은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종규가 몰고 가고 정종규의 뒷자리에는 정잔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울 최고 선후배 실업팀 선후배였었던 정재환, 일단 파업 선수입니다. 한데 비파업 선수들과는 잘 어울리면서 함께 호흡도 맞춰 나가고 승수를 챙겨 나가고 있는 정재환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정종규의 뒷자리를 1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유태복의 선행감이 좋다면야 3번이 몰가서 짧겠다는 견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이 직선에서 취임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서울 최고 선후배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 3번, 7번 쪽 두 차권 중에선 3번과 1번 쪽에 1번 편성, 3번과 1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명현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이명현의 선행을 정전이 막혀 나가고 유태보, 정종교, 정상민 순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명현도 내선 잡았을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정전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84년인데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 믿다가 3번도 와르르 무너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4번이 버텨내는 작전 4번이 버텨내게 된다면 1번과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4번의 뒤를 뒤늦게 정종교가 날라왔을 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1번 견제 막히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은 그래도 정종교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인정하고 31과 37 두 차권인데 7번이 때려서 버티기 좀 어중간할 것 같아요. 전 1번 쪽에 3번과 1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원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결승전까지 선전 펼쳐 나갔습니다. 결승전 당시 정예민하고 전원교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반바퀴 지점까지는 두 선수가 호흡을 잘 맞춰 나갔었는데 임채빈이 몸싸움에서 밀려났었죠. 후미권 했었던 정종진이 넘어서다 보니까 동서울팀의 협공 그랑프리 때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전원교의 저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편성도 잘 받았기 때문에 전원규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 2차권 전원규의 우승은 무난하죠. 2차권 진입에서는 득점이 좀 낮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차에도 결승은 못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전원규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서울팀에서 김주하고 전원규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어요. 동하고 선대배라는 점에서 전원규가 김주호를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희덕이 있고 김원진이 있죠.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김주호 전원규에게 전원규 홈이 막한다 하더라도 문희덕이나 김원진에게 빼앗기거나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주호 입장에서는 문희덕과 김원진 중에서는 직전의 차 선전을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조금 높아진 문희덕, 점수가 낮아진 김원진 둘 중에서는 아무래도 문희덕을 더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서하고 또 김포는 또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고 지난 회차 문희덕 깜짝 놀랐어요. 원래 문희덕이 몸싸움을 이렇게 즐겨하는 선수가 아닌데 1호 경주 보면 막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면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호 경주처럼 파이팅 넘치는 견주력 펼쳐나간다면 문희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빠른 시속 견주도 아닌 만큼 7번과 1번 쪽에 7번과 1번 주력 승부로 적극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번 김원진 직전의 차 고전하면서 점수가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호 경주 때는 김원진이 상당히 강합니다. 1호 경주 생각한다면 김원진과 전략적인 협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전원규를 중심으로 1번, 3번, 4번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경제 중심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크력만 놓고 본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전의 차 그랑프리 때 파이팅 넘치는 견주력 펼쳐 나갔었던 문희덕 발주대까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원규가 입장에서는 김주호를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1번과 3번 둘 중에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 그 중에서도 문희덕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승호가 뭐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1.5경주 때 낙차 사고 당하면서 이번 편성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낙차 사고 당했었던 뭐 왕지영 같은 선수는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승호는 다행스럽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편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종팀 최동현하고 박준성이 있고 안창진이 있죠.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창진을 의식한 견주념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이 최근 들어서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 회차 그 지정 올릴 때 보면 선행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황승호 입장에서는 안창진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리기보다는 후미권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6번 쪽에 3번과 6번 쪽 이번 편성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호 입장에서는 1번하고 4번 중 한 명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 그랑프리 때 박준성이 나름 선전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동현이 박준성을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동현, 박승호하고 최동현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36하고 34입니다. 36하고 34 두 차권,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이번 편성 뭐 세종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황승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이재림이 있고 이승철이 있고 이으뜸이 있습니다. 파업선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재림도 기습 가능하죠. 이승철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으뜸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중간에서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세종팀이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15경주에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죠.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이으뜸이 이재림을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7번과 2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위하고 7호입니다. 7위하고 7호는 양분에서 맞대결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위하고 7호 노림수로 7위하고 7호 노림수로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황승호가 굳이 뭐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기보다는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을 먼저 3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박영범이 축이죠. 지난 회차 그랑프리 때 나왔어야 되는데 박영범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독감에 걸렸는지 알았습니다만 이번 회차 나오는 거 보니까 독감에 걸린 것 같지도 않아요. 출전 선수 상담 결과가 깨끗합니다. 그 점 때문에 박영범 직전 회차 그랑프리 출전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영범 같은 선수가 그랑프리 때 준결 가서 결승을 가야지 경주에 좀 크게 변수로 작용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뭐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잘 출전하게 된 박용범 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민의 선행 활용해 나갈 것이냐, 동갑내기 친구 조용한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류재민이 저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11초대 초반 시도까지 나옵니다. 박용범이 정태영을 상대로 젖히고 박용범, 조용한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용범이 류재민을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류재민도 탄력 받게 된다면 박용범이 짧은 추입보다는 직선에서 좀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밟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용한까지는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조용한도 이런 편성에서는 직선 추입발을 확실하게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영범도 조용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류재민이 탑전 잡고 힘을 쓰고 4번이 몰아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작년 여름에 금정 경기장에서 함께 호흡까지 맞춰 나갔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3번이 때려만 준다면, 정태양을 상대로 제대로 된 반바퀴 지점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용범이 몰아서 짧겠다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4번과 3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4번과 3번을 차선으로, 4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정태양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류재민이 정태양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정태양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박용범이 뒤늦게 날라오고 조용한 듯 내선에서 파고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1번하고 5번 정도는 이번 편성 류재민 믿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박용범 조용한 듯 뒤늦게 외선에서 치고받거나 내선에서 파고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버텨내면 1사나 2로 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박용범 인정해야죠. 3번하고 5번 중에서는 5번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조용한 후미 마크가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